뉴스만 틀면 나라 빚이 사상 최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러다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파산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많다는 빚은 과연 누가 어떻게 갚게 되는 건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경제뉴스에 나라 빚 얘기만 나오면 늘 야, 빚이 저렇게 많다는데 우리 먹고 사는 거 괜찮은 거냐?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일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도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산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정부한테는 우리 개인이나 일반 회사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물론 뭐 빚이 펑 하고 마술처럼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부는 그 무거운 빚의 부담을 아주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슬그머니 옮겨 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원리가 대체 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도대체 정부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와는 다르게 그 막대한 빚을 관리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나 회사는 빚을 감당 못하면 결국 파산이라는 막다른 길에 몰리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애초에 적용되는 규칙 자체가 다른, 뭐랄까, 특별 선수 같은 존재인 셈이죠. 정부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 정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고요. 법을 바꿔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또 나라 전체의 씀씀이를 확 줄여버릴 수도 있죠. 이건 뭐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의 치트키 수준의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정부가 이 특별한 힘을 이용해서 나라 빚의 부담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1억 빚진 거랑 지금 1억 빚진 거, 그 무게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요.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빚 X는 그대로인데 돈 가치가 떨어지니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61세 조미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딱 와닿죠. 예전엔 1,000만 원 빚도 정말 크게 느껴졌는데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 무게감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이게 빚 부담을 더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 부담은 결국 물가 상승, 즉 우리의 생활비 증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세금을 더 걷는 거죠. 정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그걸 조정해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54세 김현두님의 이야기처럼요. 월급은 똑같은데 세금으로 나가는 돈만 늘어나면 어때요?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우리 삶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의 길은요. 정부가 돈 쓰는 걸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종종 의료나 교육, 연금처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60세 박태정님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그전까지 지원받던 의료비가 이제는 개인 부담으로 바뀐 거예요.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나라의 빚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개인의 지출 증가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나라 빚은 결국 이 세 가지 길, 그러니까 물가 상승, 세금 인상, 그리고 복지 축소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국가의 빚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인플레이션, 세금, 복지 축소라는 다른 이름표를 달고 우리들의 지갑과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뻔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숫자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되신 거죠.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딱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세금 제도는 또 어떻게 바뀐다고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디에 돈을 더 쓰고 또 어디를 줄이려고 하는지요. 이것만 알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이 우리 집 살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거든요.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마음의 여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이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그 흐름이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읽어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